바꾸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세제곱 돼 있고 그 다음 플러스 y가 세제곱 돼 있고 마이너스 1이 돼 있고 대충 다 맞지? 네. 이렇게 되면 얘를 x가 세제곱이고 플러스 y가 세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식을 좀 그냥 딱 형태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문제라서 한 번쯤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몇 쪽이죠? 우리 그거? 43쪽. 43쪽? 그럼 한번 볼까? 위의 공식을 이용해라? 위에 여기 있잖아요. 1번에 보면은 이거구나. 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의 세제곱 이거 돼 있는 거 보이지? 네. 마이너스 3abc 이거가 이제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 ab 마이너 bc 마이너 ca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이 밑에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 마저 마무리 해볼까? 이거요? 밑에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면 그냥 하나씩 숫자만 대입하면 되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마이너 x 마이너 y 그 다음 플러스 x y 이렇게 돼버리겠죠?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이상하다 그지? 네. 어디가 이상하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확인돼요? 또 다른 거는 괜찮아요? 1번? 1번 못해서 2번 못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공식을 유도하여라. 자, 그러면 2-12번에 첫 번째 거 한번 보자. a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세제곱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a 플러스 b를 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보자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거에서 여기는 이 항,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네. 근데 이 밑에 쪽엔 지금 항이 4개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항 중에서도 3차 항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3차 항 일단 아무거나 두 개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바꾸는 거야. 그러면 a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항이 몇 개가 된 거죠? 4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3차 항 2개가 여전히 눈에 띄죠. 네. 그래서 이 항 사이의 관계로 다시 한번 공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헷갈리면 얘를 K라고 치환해놓고 가도 상관없겠죠. A 플러스 B를. K라고 생각하고
공식에 숫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k에다가 플러스 c를 한 거에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kc에다가 이제 k 플러스 c를 곱하게 된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남아있는 이 두 개 붙여서 쓰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3ab로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제 원래대로 돌립시다. 예. k를 a 플러스 b로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a 플러스 b 그리고 c 곱하고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 마이너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곱해진 형태로 응? 다시 한번 아 이제 묶을 거냐고? 묶어야지. 공통에서 보이잖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묶어내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는 완전 제곱이지? 네. 전개하자 아예. 그러면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 요쪽 가운데 있는 거에서 요거 남아있었지? 네. 전개하자. 마이너스 3ac 마이너스 3bc 그리고 다시 여기 하나 더 남아있지? 마이너스 3ab 아, 네. 끝났지 그러면? 네. 얘랑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 ab 얘랑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 bc 요 놈이랑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 ac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확인되니까? 네, 요겁니다. 이해됐어요? 또? 괜찮아요 나머지는? 좋아.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우리는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 6단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실수 건너뜁니다. 실수는 우리 다음 시간 금요일날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고 나면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체계 하면서 실수에 대한 얘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복수수로 바로 넘어갑시다. 수수는 응. 오늘 복수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민 중이야. 내가 조금 말을 빠르게 가면 다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천천히 가면 다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요? 아,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래? 그럼 오늘 조금 빠르게 가보지 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 복소수부터 갑니다. 자, 복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예정대로 현이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아, 네. 복소수라는 거를 하기 전에 아마 수체계를 먼저 했었을 거야. 그래서 숫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존하는 숫자들은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한 번 더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시간표가 살짝 좀 꼬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소수를 먼저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일단 정의부터 하나씩 천천히 좀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전에 수상 들었을 때 복소수 뭐라고 배웠어요? A 플러스 끝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아줘요. 어떤 조건을 다냐면요. a랑 b라는 녀석은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죠? 그리고 i라는 녀석은요. 뭐라고 부를까? 저거요? 허수? 아닌데요?
허수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는 허수단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a 플러스 bis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복소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 바로 허수단위에 대한 얘기예요. 자, i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허수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따라가느냐? 중학교 3-1학년 과정 중에서 제곱근이라는 녀석 배웠었죠. 네. 제곱근이 뭐였죠? 제곱근이요? 네. 어떤 수가 있으면 네. 제곱해서 어떤 수가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보통 어떤 식으로 썼었느냐?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 그랬을 때 그 x라는 숫자를 a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논리 자체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었던 제곱근과 연결을 짓는다라면 저건 가능한 걸까? 불가능한 걸까? 불가능하겠죠. 왜? 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이상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는 제곱근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이론상으로 정립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 과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가 진짜 없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두 패로 갈려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지. 맞다, 없다.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아직 배움이 얕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하던 얘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상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곧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수 x를 지금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으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품 물고 달려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i라고 부르는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허수가 되는, 즉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가 되는, 허수가 되는 그 녀석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확인됐나요? 근데 네. 저런 걸 가정에서 네.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네. 궁금해요? 그러면 19살 때 수능이 끝나고 수학 교육과 혹은 수학 과로 지원을 하세요. 거기 가면 배웁니다. 근데 이거 왜 배우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까? 꼭 반드시 실생활에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필요한 부분은 절도 아니요. 근데 다른 학문들에 대한 기초가 되냐고 물어본다면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공학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공학이라는 부분을 정립하고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학문이 필요한 거잖아. 그 기초학문의 한 종류야. 숫자들을 분류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 허수 단위에 대한 복소평면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좌표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건 막 좌표평면 같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긴다. 그것도 한 수학자가 천장에 보면서 천장에서 파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어. 믿겨? 안 믿기지? 근데 그렇게 전해져.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얘를 배우는 이유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대학 가려고 배우는 거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숫자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해 줄게. 오늘은 그냥 전체에 있는 일부에 대한 숫자들을 우리가 따로 빼서 배우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허수 단위가 딱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는 i라는 허수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i라는 녀석이 가장 기초적인 성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은요, 뭐가 있냐면 어떤 수 i는 결국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i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i라고 부르는 녀석,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수가 아닌 수다라고 원래는 부르게 됩니다. 실수가 아닌 수. 그러면 실수가 도대체 어떤 숫자냐 하면은 실수는 실제로 우리 생활 안에 존재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럼 결국 실제로 우리 생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야? 허구의 숫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상 속에나 등장하는 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허구에 등장하는 수, 실수가 아닌 수, 상상 속에 등장하는 수,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상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와서 imaginary number 해서 i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수라는 녀석을 우리는 한번 분류를 좀 해보자고요. 자,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a 플러스 bi의 형태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고 a, b는 실수고 i는 허수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a,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내 맘대로 정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는 숫자는 이런 숫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4i입니다. 가능하겠죠? 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앞으로 복소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물론 복소수라는 이름 말고 허수라고도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만약에 a, b에다가 지금부터 숫자를 대입할 건데 그냥 4 플러스 0i다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b에다 0을 대입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허수 단위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럼 이런 숫자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실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우리는 이번에는 0 플러스 5i라고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앞에 a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앞에 거 그냥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딱 써졌죠? 그럼 이렇게 생긴 숫자 우리 뭐라고 부른다? 허수. 맞죠? 허수라고 부르면 되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수라고 부르면 얘도 어차피 허수잖아. 근데 얘는 뭔가 좀 특별해 보이더라는 거지.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앞에 i가 없는, 허수 단위가 없는 숫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순수한 허수다 해서 순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형태에서부터 우리는 기본적인 복소수라는 녀석은 기본적인 정의에서 봤을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게 되는 숫자, 즉 모든 숫자들을 다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b가 0인 애들을 바로 실수로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순허수라는 녀석을 재해석하면은 a라는 파트가 0이 되고 b가 0이 되지 않는 애를 바로 순허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숫자들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다시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딱 써버린다면 결국에 여기 보이는 이 b라는 녀석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어진 숫자가 허수냐 실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부분은 허수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허수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부분은요 실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장난? 나랑 하냐 지금?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b가 실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지? 허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실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그냥 내내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A라는 녀석이 결정하는 거는 순어수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네. 확실해? A가 0이면 순어수고 0이 아니면 순어수가 아닌 복소수, 허수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A가 0이면 순어수, A가 0이면 선수. 0이 아니면 복소수냐 아니면 순어 그냥 허수냐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확실한 거지? 아니, 어. 잠시만요. 알았어. 천천히. 너무 멀어졌나? 천천히. 나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B가 0이냐 아니냐를 놓고 네. B가 0이면 실수, B가 0이 아니면 복수수, 허수, 그렇지, 허수, 복수수, 뭐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 B는 허수냐 아니냐를 결정하겠지. B는 허수냐 아니냐. 네. 실수냐 아니냐는 A가 결정하겠지. 실수냐 아니냐요? 어, 아니요. 누가 결정해? 그렇지, B가 결정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녀석은 0이 되면 순어수를 만들게 될 거고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가 0이 아니게 되면 허수,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 자체는 얘가 순어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죠? 순어수냐 허수냐. 근데 여기 보이는 이 A는 허수 단위가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실수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말을 바꿔보면 허수 단위의 곱해진에 있죠. 다시 말하면 허수 단위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 이 문자 i의 개수를 뜻하는 게 되는 거죠. 그 개수가 바로 허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수 단위가 없는 숫자를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실수 부분이 얼마죠? 3이요. 허수 부분은요? 4요. 그렇죠. 여기는요? 실수 부분, 4요. 허수 부분, 0이요. 여기는 실수 부분, 0이요. 허수 부분, 9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복소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돼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치 뭐와 유사해요? 무리수의 형태와 유사하죠. 네. 맞죠? 우리도 무리수를 만들다 보면 루트가 있는 부분과 루트가 없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복수수라는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다 보니 누군가 참고할 대상이 필요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그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제곱근, 그걸 참고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써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 복소수라는 부분은 결국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복소수라는 부분은 결국에 무리수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면 무리수를 참고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성질. 비슷한 성질이 뭐가 있냐고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말하면 i라는 숫자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죠. 여기서부터 출발 아닙니까? 네. 그쵸? 지금 우리 요거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숫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b는 뭐라고 부른다?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네. 맞죠?
조금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어떤 거랑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5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어디예요? 정수 부분이요? 네. 뭐요? 5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요? 루트 5 마이너스 2.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유리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예요? 유리수요? 네. 3. 무리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루트요? 어떻게 찾았어요? 루트가 있냐 없냐를 놓고 봤죠? 즉 허수단위 i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내가 여기서 미처 적지 않고 넘어갔는데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 맞겠죠?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가져왔었던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유사하다는 얘기는 꼭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비슷한 거지.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점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로.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아예 하는 김에 같이 묶어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가 루트 4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얼마죠? 2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숫자를 이렇게 써볼 거예요. 루트 2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결국 얘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돼.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루트 2를 완전 제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얼마가 되는 거야? 2예요 라고 우리는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곱해서 4 되는 숫자가 2 곱하기 2밖에 없을까? 4 곱하기 1? 그것도 물론 가능.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되겠죠. 난 얘를 지금부터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무리수잖아.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로 분해합니다. 분해하고 났더니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한 거지. 왜? 천천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숫자 보이잖아.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다시 곱하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우리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써도 되죠. 다시 곱하기 뒤쪽도 똑같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였죠? i.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루트 2i에다가 곱하기 루트 2i라고 써도 되죠? 그럼 얘는 결국에 루트 2i를 완전 제곱한 거죠? 얼마죠? 이렇게 돼버리죠. 확인됩니까? 왜 다르죠? 그치, 웃기지? 우리는 분명히 중3 때 제곱근에 대한 루트에 대한 성질을 배우면서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지. 근데 새롭게 허수단이라는 걸 배우고 났더니 욕심이 생긴 거야. 마이너스로 쪼개자. 마이너스로 쪼개자. 이런 식으로. 확인됐죠? 쪼개면서 넘어왔잖아. 누구의 성질?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 그쵸? 근데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야. 전혀 다른 게 나와버렸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기를 매겨보자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보기를 매겼어요. 어디서 틀린 걸까? 처음으로 틀린 지점이 어딜까?
응? 천천히. 처음으로 틀린대. 처음이야? 응, 최초로 틀린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따라온 거잖아, 지금. 네. 처음으로 틀린 부분. 아, 힌트? 아니요. 응, 알았어. 아, 힌트. 힌트? 여긴 아니야. 아, 그거 같았어요. 첫째 줄 아니면 둘째 줄에 있어. 한 번 더 힌트. 첫째 줄에 있어. 아, 그거 같았어요. 첫째 줄. 기억과 니은 중에 그럼 어디일까? 아, 아닌데. 자신 있게. 다시 할게요. 응. 님? 니은? 이유는? 그게 중요한 거야. 니은이 정답은 맞아. 니은 맞아. 니은에서 처음으로 틀렸어. 그 이유는? 좋았어. 30초만 더 고민해봐. 난 이쪽 걸 지우고 있을 테니. 응. 다른데요? 응? 다른데요? 뭐가 달라? 두 개가 다른데요? 어디가? 생긴 게 달라? 어,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저기 어디? 여기? 네, 응, 여기는. 저는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여기는? 밖에 있어. 뭐가 안에 있고, 뭐가 밖에 있지? 아, 곱하기가? 제곱인데. 응?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자, 여기 부분에 요거 있지? 산수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먼저 계산하는 거지. 네, 계산하면 얼마 되지? 4요. 그럼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가능하지? 무슨 수야? 무리수지. 네, 자, 여기 요거 앞에 것만 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지? 네, 무슨 수야? 허수죠. 네, 다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죠? 허수죠. 네. 우리가 봤을 때 등호가 붙은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죠. 등식은 무슨 뜻이에요? 음식이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좌변은 무리수야. 우변은 허수야. 같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틀린 거야. 뭐야. 여기서. 저 니은이 같다는 거에. 지금 다 등호에다가 써놓잖아. 등호에다가. 이 식인 줄 알았어? 에이지. 등호. 여기서 처음으로 계산이 우리가 틀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무리수 계산하듯이 똑같이 따라오면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수체계가 무리수라는 수체계에서 갑자기 허수라는 수체계로 넘어가 버렸잖아. 좀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 무리수, 결국 실수지. 네. 실수로 우리가 숫자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허수로 넘어가면서 실수와 허수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3 때 배웠었던 루트에 대한 계산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소수라는 녀석을 가지고 사칙연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정말로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i라고 부르는 애.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아니요. 호수요. 허수 단위라니까요. 호수 단위요? 네, 허수 단위. 호수 단위. 허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허수 단위 i 있죠. 이 i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한 가지를 같이 덧붙여 기억하면 좋겠죠. 단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상기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 플러스 4i 더하기 7 마이너스 2i예요. 얼마일까요? 10 플러스 2. 그렇죠. 10 플러스 2i가 돼버리게 되겠죠. 이유는요. i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면 결국에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항으로 해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항으로 취급해서 산수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4i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뭐가 되죠? 6 마이너스 8i. 그렇죠. 똑같이 그냥 문자로 해서 개수끼리 계산하는구나 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2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다가 완전 제곱을 해볼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전개를 쭉 한번 해볼까? 1 플러스 4i. 아닌데요? 3 플러스 4i. 그렇죠. 3 플러스 4i.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를 제곱하면 4인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서 3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단순 산수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i분의 4입니다. 나눗셈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온 숫자는? 그냥 이대로 그냥 냅둘까? 마이너스 4i 어떻게 계산했어요? 통분? 우리가 보통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어떻게 썼어요?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줬었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6번째 분모를 허수가 있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분모의 실수화 과정을 지금부터 거쳐주게 됩니다. 분모의 실수화. 그러면 지금처럼 순허수가 등장하게 됐을 때 그냥 허수 단위만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근데 만약에 2 플러스 i라는 복소수의 형태로 분모에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허수 단위 i만 곱한다라고 하면 분모에서 허수 단위가 사라져요? 안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누굴 곱하게 되느냐? 2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됩니다. 왜 굳이 꼭 2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될까요? 가운데 걸 내린다? 그게 무슨 말이지? i를 없애요. 그렇지. 허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활용하게 되느냐? 합차 공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분모가 얼마가 되죠? 뭐요? 네. 5요. 그렇죠. 5분의 8 마이너스 4i.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한 부분은 허수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허수 단위에 대한 얘기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수와 비슷하지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하나의 문제 예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까지가 진행이 된 겁니다. 다른 예를 더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몇 개 예를 더 들어볼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오케이. 그러면 우리 3분만 있다 합시다.